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뷰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폰 13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윈도우에서 아이폰으로 처음 넘어갔을 때 어떤 세팅들을 해야 하고 사용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그런 세팅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 지금 갤럭시 S22가 나와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시대에 역행하게 아이폰을 이제야 하고 있네요. 저도 사용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온 유저이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편리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갈까요? 영상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설정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이폰을 사용할 때 가장 이상한 점, 그리고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 완성 기능이죠. 이것 때문에 이상한 카톡을 보낸다던가 이랬던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제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설정, 일반, 그리고 키보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자동 완성이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 그 이외에는 좀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 수정이나 맞춤법 검사 이런 것들은 다 해제를 해놓고 나머지는 설정을 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어 센터인데요. 제어 센터는 일반 바로 밑에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갤럭시와 다르게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 노치를 기준으로 왼쪽을 슬라이드하면 알림창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슬라이드하면 상태창이 나옵니다. 오른쪽은 메뉴바, 그러니까 제어센터가 나오고요. 왼쪽에는 아까 나왔던 알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제어센터는 오른쪽을 드래그 했을 때 나오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것들을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해놨는데요. 손전등도 있고, 아니면 음성 녹음, 타이머, 이게 다크 모드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환해지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에서 제어 센터를 들어오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많이 쓰시면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고 올렸다 내리면 순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제거를 해놓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폰 화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크 모드죠.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들어가시면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어 센터에서 이 버튼 하나로도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다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용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OLED 패널이나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번인 현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크 모드가 눈도 편하고 배터리도 오래 간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저는 이 들어서 깨우기, 요거는 해제를 해놨거든요. 이게 핸드폰을 꺼져 있다가 이렇게 들면 켜지는 기능인데, 이게 제 예상과 다르게 그냥 켜져서 주머니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버튼이 눌리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제해 놓았고요.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는 켜놨습니다. 이게 밖에 나가면 조금 더 쨍해지고, 어두운 데 있으면 살짝 노란기가 들어오고 이러는 건데, 나는 핸드폰을 어디서나 좀 더 밝게 보고 싶다, 노란기가 별로 싫다 이러면은 이걸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설정에서 쭉 내리시면 배터리란이거든요. 배터리를 들어가시고 배터리 성능 상태를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성능 최대치 요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신상품이면 100%여야 합니다. 근데 새 제품을 구매했는데 100%가 아니다? 이거는 문의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중고거래 할 때에도 이 배터리 성능, 이 퍼센트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에 중고거래를 하는 분들이던 아니면 새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이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켜두었거든요. 이게 핸드폰이 항상 100% 충전이 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노트북에도 80%까지만 충전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 80%를 넘어가면 충전을 천천히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배터리 수명에 도움을 주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배터리 빨리 차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끄셔도 되는 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가시고 여기 추적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플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어플에서 내 위치 추적을 해제할 거다 하면 여기에서 몇 가지는 해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처음에
좀 허용을 해두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뭐 요기요나 이런 거는 필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좀 원치 않는 앱에서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 같다 하면 저기에서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으로 사파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애플로 넘어오면서 다 사파리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파리를 들어오면 설정에서 밑으로 내리면 사파리가 있습니다. 사파리를 들어가면 검색 엔진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각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구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뒀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구글이 좀 최선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내리시면 이렇게 막대 아래로 내려와 있을지 위로 있을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파리에 들어가서 이 탭을 꾹 누른 다음에 이동해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링크를 열 때 새로운 탭에서 여는 거를 했거든요. 이 백그라운드에서 열기보다는 새로운 탭에서 여는 게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던 그 창이 아니라 새로운 탭에서 열리게 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켜두었고요. 그리고 탭 닫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는 뒤로 가기 버튼이 있으면 그게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은 종료를 따로 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나 아니면 이거 홈 버튼으로 가는 이런 버튼을 통해서 사파리 어플을 종료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종료가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들어가 보면 막 한 10개 탭이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도 덜어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1일 후에 탭이 닫힐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는 편입니다. 근데 좀 이런 것들을 오래 본다 하면 수동으로 해두셔도 되고 뭐 일주일이나 1개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쓰면 좋은 제스처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해를 쉽게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일단 메모 어플을 좀 켤게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그냥 메모를 적어놨는데 실생활에서 좀 쓰기 편한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제스처, 뭐냐면 갤럭시랑 다르게 여기 이렇게 커서를 제가 아무 말이나 요 사이에 커서를 놓고 싶으면 요걸 클릭하면 원래 갤럭시는 요 사이에 됐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있는 이 뒤에서 커서를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를 꾹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커서도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드래그 하는 경우, 똑같이 이렇게 두 번 클릭하면 이 단어 선택이 되고요.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내가 원하는 단어별로, 보이시죠? 글자별로가 아니라 단어별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한 문단 전체가 드래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스처인데 이거는 많이들 설명해 주셔서 아실 거예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므리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오므리면 복사하기가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펼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실행 취소가 됩니다. 윈도우에서 컨트롤 Z에 해당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걸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 다시 이전에 했던 실행 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갤럭시에 비교해서 좀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를 이 아래 내비게이션 바가 없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뭐 홈 버튼이나 아니면 뒤로 가기 버튼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플을 종료할 때 그냥 종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홈 버튼으로 갈 때도, 그러니까 요 뒤로 가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 밑에 요런 선 모양 있잖아요. 요걸 잡고 위로 한번 올리면 이렇게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홈으로 가고요. 여기를 이렇게 올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전에 실행했던 어플 목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로 드래그하면 종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메모 어플을 사용하다가 이전에 사용했던 직전에 바로 사용했던 어플을 가려면 꾹 눌렀다가 요거를 왼쪽으로 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요 탭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주기적으로 이거 이렇게 한 번씩 드래그 하면서 지워주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갤럭시는 그냥 모드 지우기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아이폰에 그 모드 지우기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갤럭시 사용자가 아이폰에 넘어와서 하면 좋을 설정들, 그리고 처음에 좀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